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재벌가 자녀들이 이른바 마약 스캔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. 근데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재판장에서 나의 불우한 환경이 나를 마약으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불우한 환경이라는 게 어떤 뭐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. 예.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닐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호소가 실제 그 재판상 양형 기준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거든요. 네. 왜냐하면 마약 사범에 대해서 감경 기준이라는 것도 뭐 초범 수사에 협조하거나 범행 사실을 인정을 하거나 이렇게 유형화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고통받았고 이런 호소가 이런 연면에 호소하는 것들이 재판부의 양형 기준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저희가 왜 얘기하냐면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그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지난번 1심에서 처벌 나온 게 보호관찰 40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예.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 보호관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네. 이게 황하나 씨 같은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초범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리는 경우들이 많지만 마약을 한 번이 아니라 뭐 두세 차례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어떤 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황하나 씨 같은 케이스는 이미 한두 번 정도의 어떤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너무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황하나 씨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상담 치료 받고 있다고 변호인 측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1심 판결이 유지되기 원하는 것 같아요. 황하나 씨 측에서는. 그러나 검찰이 볼 때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다퉈서 좀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황 씨 지금 최후 진술에서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? 불우한 환경이? 이 황하나 씨가 불우한 환경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아버지를 비독한 최후 진술에서 뭐라 그랬냐면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애정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는 이분이 말하는 불우한 환경이라는 거는 어려가지고 뭐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가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지금 보도에 드러난 거는 아닌데 황하나 씨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.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나는 애정 결핍, 뭐 부모님과의 불화,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걸 재판부에서 반성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.